언니, 그 사람 내 남편이야. 이 한마디로 두 여자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배신과 복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한 여자가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깨닫고 그 절망의 순간에서 진짜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죠. 서연은 3년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미나는 1년 넘게 진실한 사랑을 만났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때로는 가장 믿고 싶지 않은 형태로 말이죠. 어쩌면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랑, 너무 좋은 조건의 상대, 너무나 이해심 많은 연인의 뒤편에는 때때로 어둠이 숨어 있다는 것을. 이것은 두 여성이 같은 남자에게 당했다는 단순한 사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진실을 마주하고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상처는 아프지만 새 길의 시작이기도 하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그 충격적인 고백이 나오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며칠 전 평범한 수요일 오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출판사 사무실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원고 교정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술집에서의 그 충격적인 순간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었던 그 장면이 틈만 나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아무렇지 않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회식이 있어서 늦었어.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은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정말 꿈이었던 걸까? 하지만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서연은 빨간 펜을 들고 줄을 그어가며 오탈자를 찾아내려 했지만 그날따라 집중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문단을 몇 번씩 읽어도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글자들이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커피 향이 사무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동료들의 키보드 소리가 리듬감 있게 울리는 가운데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와 전화, 통화 소리가 뒤섞여 평소와 같은 일상적인 사무실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모든 것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선배님, 급한 건 아니지만 시간 나실 때 이거 한번 봐주세요. 후배 김정민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인터뷰 원고 한 부를 서연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평소라면 알겠어. 금방 볼게라고 대답했을 텐데 서연은 멍하니 원고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정민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서연을 현실로 끌어냈습니다. 아, 응. 알겠어. 서연이 정신을 차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민이 자리로 돌아간 후 서연은 원고 표지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회부 특별기획 마이너스 다단계 피해 생존자 인터뷰 시리즈. 강도연 씨가명의 증언. 펜이 그녀의 손에서 떨어져 책상 위에 굴러떨어졌습니다. 펜이 바닥에 떨어지는 작은 소리조차 그녀에게는 크게 들렸습니다. 다행히 주변 동료들은 각자의 일에 집중하고 있어서 서연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본 후 조심스럽게 원고의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본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5년 전 대학 선배의 소개로 투자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서연의 눈이 글자 위에서 멈췄습니다.
5년 전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소액으로 시작했어요. 50만 원 정도였나? 그런데 한 달 후에 정말로 돈이 불어서 돌아왔더라고요. 그때부터 욕심이 생겼죠. 서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큰 돈을 요구했습니다. 수익이 좋다고, 더 투자하면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계속 설득했어요. 저도 처음엔 조심스러웠는데 실제로 돈이 들어오니까 믿게 되더라고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서연의 아버지가 정확히 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5년 전에 결국 집까지 담보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딸도 모르게 말이죠. 그 사람은 곧 큰 수익이 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서연이 원고를 읽는 손이 멈췄습니다. 다음 문장을 읽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저축도 딸의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둔 돈까지 모두요. 그 충격으로 아내가 쓰러졌고 딸은 그 이후로 저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원고가 서연의 손에서 떨어져 책상 위에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숨이 가빠왔습니다. 동명이인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사 속의 상황과 시기, 그리고 피해 내용이 아버지의 그것과 너무나도 일치했습니다. 심지어 딸의 대학 등록금이라는 표현까지. 서연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화장실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진정해, 서연아.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그날 저녁 서연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회사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그 기사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지하철이 역에 도착할 때마다 울리는 차임벨 소리가 그녀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평소와 같이 차분하게 오늘의 뉴스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양복 재킷을 벗어 소파 옆에 걸쳐놓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 헤친 모습이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여보, 일찍 왔네? 도연이 고개를 돌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자연스러운 미소였습니다.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어? 응, 오늘 일이 일찍 끝나서. 서연은 가방을 소파 옆에 놓으며 남편을 관찰했습니다. 혹시 뭔가 다른 점이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도연은 평소와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다정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피곤해 보이네. 많이 힘들었어? 도연이 서연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좀 이상한 원고를 봤어. 무슨 원고? 도연이 리모컨으로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며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어떤 변화라도 찾아보려고 서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다단계 피해자 인터뷰 기사인데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강도연이더라고. 도연의 손이 리모컨을 잡은 채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지만 서연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곧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동명이인 많잖아. 우리나라에 강도연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도연이 넥타이를 완전히 풀어 소파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일 전혀 없었어. 투자 같은 거 해본 적도 없고.
그 기사에서는 5년 전 일이라고 했어. 서연이 남편의 반응을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5년 전, 도연이 잠시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어쩐지 연기 같아 보였습니다. 5년 전이면, 아, 그때 우리 처음 만났을 때잖아. 나 그때 뭐 했는지 너도 다 알고 있잖아. 맞았습니다. 5년 전 그들은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도연은 그때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해서 데이트할 때도 항상 조심스러워 했습니다. 그냥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야. 이름이 같아서. 서연아, 도연이 서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안으며 말했습니다. 나 믿지? 결혼한 지 벌써 3년인데 내가 그런 사람 같아? 그의 목소리에 상처받은 듯한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연히 믿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맴돌았습니다. 도연이 서연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를 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나는 내가 있어서 다른 건 필요 없어. 그날 밤 도연이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간 사이 서연은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을 했습니다. 그의 핸드폰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본 것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자신이 싫었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켜자 평범한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회사 동료들과의 메시지, 어머니와의 안부 전화 기록, 그리고 자신에게 보낸 사랑스러운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사랑해. 집에 가는 길인데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우리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특별히 의심스러운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통화 기록도 문자 메시지도 모두 평범했습니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역시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잠든 그 시각, 침실 서랍 깊숙한 곳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양말과 속옷들 사이에 정교하게 감춰진 작은 상자 안에 또 다른 핸드폰이 조용히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오빠 언제 만나? 보고 싶어. 그리고 그 밑으로 또 다른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다음 주 상견례 준비 다 됐어요. 부모님이 완전 좋아하세요. 하지만 서연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남편을 의심한 자신을 자책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서연은 그 원고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딸의 대학 등록금이라는 표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익숙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오후 미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시간 있어? 만날 수 있어? 미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응, 괜찮아. 무슨 일이야? 할 얘기가 있어서. 카페에서 만날까? 1시간 후 서연은 약속 장소에서 미나를 만났습니다. 미나는 많이 야윈 것 같았고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언니, 무슨 일 있어? 안색이 안 좋은데.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으며 앉았습니다. 서연아, 나 정말 이상한 일이 계속 생겨. 미나가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도연이가 지난주부터 갑자기 이상해졌어. 자꾸 만나지 못하겠다고 하고 핑계를 대면서 약속을 취소하고.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는 자신이 술집에서 도연을 본 바로 그 주였습니다. 어떤 핑계들? 회사 출장이나 집안 급한 일이라고 하는데 어제 그의 회사에 전화해 보니까 출장 같은 건 없었어.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추궁했더니 화를 내면서 나가버렸어. 그 후로는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고
서연은 미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혹시 도연이 성이 뭐라고 했어? 강씨라고 했어. 강도현. 순간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언니,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서연이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서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6번째에서야 연결되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도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딱딱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일찍 들어와.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 집에서 말할게. 다시 자리로 돌아온 서연을 보고 미나가 놀랐습니다. 서연아, 얼굴이 완전히 하얘졌는데. 언니, 나한테 도연이에 대해서 다 말해줄 수 있어? 서연의 절박한 표정을 본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년 봄에 친구 소개로 만났어. 처음에 조심스러워 하더라고. 이혼한 적이 있다면서.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혼했다고? 응.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힘들게 이혼했다고 하더라고. 서연은 도연의 치밀한 거짓말에 경악했습니다. 3개월 전부터 갑자기 여유가 생겼나 봐.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고, 투자 관련 일이라고 하더라고. 미나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그때 받은 약혼 반지야. 3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 언니, 혹시 도연이한테 돈을 빌려준 적 있어? 200만 원 빌려줬어. 사업 자금이 급하다고 해서. 서연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도연이 미나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니, 나 솔직히 말할게. 서연이 미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도연이라는 사람, 내 남편이야. 미나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강도현, 내 남편이야. 우리 결혼한 지 3년 됐어. 미나가 의자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언니,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당한 거야. 서연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우리 같이 진실을 밝혀내자. 미나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8시에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일찍 왔네? 도연의 목소리가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할 얘기가 있다고 했잖아. 무슨 얘기? 도연이 재킷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그때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쪽지가 떨어졌습니다. 서연이 재빨리 집어들었습니다. 미나야,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곧 다 해결될 거야. 이게 뭐야? 서연이 쪽지를 들고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나가 누구야? 그냥 아는 사람이야. 어떻게 아는 사람? 회사에서 알게 된 사람이야. 힘든 일이 있어서 위로해 준 거고.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강도현. 그녀가 남편의 본명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미나는 내 약혼녀야. 도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며칠 전에 만났어. 술집에서 그녀가 예비 신랑을 소개해 준다고 했을 때 들어온 사람이 너였어. 도연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여자한테는 뭐라고 했어? 이혼했다고 했지? 그래. 도연이 작은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왜 나를 바람피운 전처로 만들었어? 그 사업이 뭐야? 혹시 5년 전에 우리 아버지한테 했던 그 일이야? 도연의 머리가 번쩍 들렸습니다. 회사에서 원고를 봤어. 다단계 피해자 인터뷰. 우리 아버지가 바로 그 피해자였어. 그럼 너는? 그래. 나는 내가 망하게 만든 그 가족의 딸이야. 그래서 나한테 접근한 거지?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었어.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그럼 우리 결혼도 모두 거짓말이었어? 나중에는 정말로 좋아하게 됐어.
좋아해서 다른 여자랑 결혼 준비를 했다고? 도연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혼해.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이혼하자고. 나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어. 서연이 방으로 향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미나한테는 내가 모든 진실을 말할 거야.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은 침대에 앉아 미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모든 게 확인됐어. 내일 만나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얘기해요. 3년간의 결혼 생활이 무너져 내렸지만 서연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자신의 인생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눈을 떴을 때 거실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벌써 나갔는지 아니면 밤새 잠을 못 이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거실을 내다봤습니다. 소파 위에 접혀진 담요와 베개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도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관 신발장을 확인해 보니 그의 구두가 없었습니다. 벌써 회사에 나간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도연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젯밤의 대화가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잠시 들었지만 테이블 위에 구겨진 채로 놓여 있는 그 쪽지가 모든 것이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서연은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의 신호음도 채 울리기 전에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서연아? 미나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다는 것이 목소리만으로도 느껴졌습니다. 응, 언니. 잠 못 잤지? 한숨도 못 잤어. 어제 내가 말한 게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아서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만날 수 있어? 우리 해야 할 일이 많아. 당연하지. 어디서 만날까? 내가 지금부터 준비할 게 있어서 오후에 만나면 어떨까? 그 전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해보려고. 서연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 도연이의 진짜 정체를 알아봐야 해. 그리고 증거들을 모아야 하고. 전화를 끊은 후 서연은 평소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도연의 개인 물품들을 뒤져보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도연의 서재부터 시작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며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서류들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대부분 회사 관련 서류들이었지만 맨 밑 서랍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개의 명함이 고무줄로 묶여 있었는데 모두 다른 회사, 다른 직책이었습니다. 어떤 것은 투자 상담사, 어떤 것은 부동산 중개인, 또 어떤 것은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모두 강도연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소속 회사가 제각각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서연은 명함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인쇄 상태로 봐서는 모두 최근에 만든 것들 같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최근 것으로 보이는 명함에는 프리미엄 투자 컨설팅이라는 회사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명함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나머지 명함들도 모두 촬영한 후 원래 자리에 다시 놓았습니다. 다음은 침실이었습니다. 도연의 옷장을 뒤져보니 평소 입지 않는 정장들이 여러 벌 걸려 있었습니다. 모두 비싼 브랜드였습니다. 도연의 월급으로는 이런 옷들을 여러 벌 살 여유가 없었을 텐데요. 옷장 맨 위 선반을 뒤져보던 중 서연은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양말과 속옷 사이에 조심스럽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또 다른 핸드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전원을 켜보니 잠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 알림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미나 외에도 다른 여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적이라는 표현으로 봐서는 조직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더 많은 메시지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잠금을 풀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다시 놓기 전에 몇 가지 사진을 더 찍어뒀습니다. 오후 2시 서연은 미나와 약속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미나는 어젯밤보다도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언니 정말 고생했구나. 서연이 미나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오늘 아침에 이것저것 알아봤어. 서연이 핸드폰을 꺼내 찍어둔 사진들을 미나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야? 미나가 명함 사진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도연이 서재에서 찾은 거야. 모두 다른 회사, 다른 직책 명함들이야. 그럼 도연이가 여러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게 아니라 가짜 신분으로 여러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서연이 다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건 숨겨둔 핸드폰에서 본 메시지들이야. 미나가 메시지 내용을 보더니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수진이라는 사람도 있네? 응. 우리 말고도 다른 피해자들이 있을 것 같아. 미나가 테이블에 손을 짚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럼 나는 뭐였던 거야? 언니,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야. 서연이 미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이용한 거야.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그 전에 변호사부터 만나보자. 어떤 증거들이 더 필요한지,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해. 서연이 이미 알아둔 변호사 사무실 정보를 미나에게 보여줬습니다. 오늘 당장 상담 예약이 가능하대. 지금 전화해 볼까?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시간 후 그들은 시내 한복판의 법률사무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중년의 여성 변호사가 그들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일단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다른 여성과 약혼을 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면 이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특히 허위 신분으로 접근해서 금전을 취득했다면 더욱 명확한 범죄 행위죠. 그럼 고발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미나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혹시 그분이 다른 피해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기록, 금전거래 내역 같은 것들을 더 확보할 수 있다면 사건이 훨씬 명확해질 겁니다. 서영과 미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그런 증거들을 더 모을 수 있을까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대면해서 자백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녹음이나 녹화를 해두시고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안전한 장소에서 그리고 미리 계획을 세우고 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을 나온 후 서연과 미나는 근처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으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언니, 도연이를 불러내자. 서연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모든 걸 안다고 했으니까 이제 내가 불러내는 거야. 내가? 미나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서 정리하고 싶다고 해. 그럼 분명히 나올 거야. 어디서 만날까? 사람들이 많은 곳이 좋겠어. 여기 같은 레스토랑이나 카페 말이야. 서연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미리 와서 다른 자리에 앉아 있을게. 녹음도 준비하고. 미나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언니. 우리가 함께하면 할 수 있어. 서연이 미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해야 해.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일 저녁에 약속을 잡아볼게. 고마워, 언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승부를 벌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서연은 도연이 거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서연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지만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마찬가지로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서로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다음 날 저녁 7시, 서연은 시내 중심가의 고급 레스토랑에 먼저 도착해서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나와 도연이 앉을 테이블이 잘 보이는 위치였지만 그들 쪽에서는 자신을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핸드폰 녹음 앱을 켜둔 그녀의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숨을 고르려 해도 가슴이 빠르게 뛰었고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번호도 단축 다이얼에 저장해뒀지만 혹시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계속 엄습했습니다. 오후에 미나가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는 의외로 쉽게 만나자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했다는 미나의 말이 서연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뭔가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7시 15분 레스토랑 입구로 미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진한 화장을 했지만 입술을 꽉 다물고 있는 모습에서 긴장감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미나가 예약한 테이블에 앉으면서 서연 쪽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 속에 정말 할 수 있을까? 라는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여 신호를 보냈습니다. 괜찮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10분 후 도연이 나타났습니다. 서연은 멀리서 그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옷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값비싸 보이는 정장에 브랜드 시계까지 차고 있었습니다. 저 옷들도 다른 여자들한테서 뜯어낸 돈으로 산 거겠지. 도연이 미나 맞은편에 앉으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 미소가 가면처럼 보였습니다. 계산된 연기하는 미소 말입니다. 미나야, 미안해. 요즘 정말 복잡한 일이 많아서. 도연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았습니다. 미나가 잠시 망설이는 것을 서연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빠도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했잖아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응, 사실. 도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가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을 보며 서연은 긴장했습니다. 혹시 자신을 발견한 건 아닐까? 우리 결혼 말인데 조금 연기하면 안 될까? 그 순간 미나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연기요? 미나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갔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시선이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아니야, 영원히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도연이 급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지금 회사 일이 너무 복잡해서 몇 개월만 정리하고 나서 하면 어떨까 해서. 서연은 도연의 말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 뻔뻔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요? 미나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의심이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투자 관련해서 좀 복잡한 상황이 생겼어. 도연이 시선을 피하며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미나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자 도연의 얼굴 근육이 경직되었습니다. 서연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나야, 너무 자세히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남자한테도 말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 도연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곧 결혼할 사람인데 알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미나의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마음속으로 미나를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오빠, 저한테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미나가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뭔데? 도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경계하는 동물의 눈빛이었습니다. 오빠 정말 이혼한 거 맞아요? 그 순간 레스토랑 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도연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핵심을 찔렀습니다. 갑자기 그런 걸 왜 물어봐?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물잔을 들어 마시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물을 쏟을 뻔했습니다. 답해주세요. 정말 이혼한 거 맞냐고요. 미나가 더욱 직접적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도연의 눈동자가 이리저리 움직이며 탈출구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나야, 왜 갑자기 그런 걸? 대답해 주세요. 미나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치며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그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도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조용히 해. 사람들이 다 쳐다봐. 저는 1년 넘게 오빠를 믿고 만났어요.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준비도 다 했고 부모님께도 소개했고, 그런데 오빠가 저한테 거짓말을 했다면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도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미나야, 오빠는 지금도 결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미나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도연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 밖에서 허우적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저 알거든요. 오빠 아내가 누군지. 미나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 동작이 마치 무기를 꺼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연 언니요. 출판사에 다니는. 그 순간 도연이 의자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며칠 전에 만났어요. 언니랑. 미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언니가 모든 걸 말해줬어요. 오빠가 누군지, 왜 저한테 접근했는지. 도연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포크를 잡으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떨어뜨렸습니다. 미나야, 들어봐. 상황이 복잡해서. 복잡하다고요? 미나가 비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1년 넘게 저를 속이고 결혼한다고 해놓고 돈까지 빌려가면서 복잡하다고요? 그건 도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만 속인 게 아니죠? 미나가 더욱 몰아붙였습니다. 수진이라는 사람도 있고 다른 여자들도 있는 거 아니에요?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너 어떻게 해? 오빠 핸드폰 메시지 봤거든요. 숨겨둔 그 핸드폰. 미나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도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려나면서 소리를 냈습니다. 나 화장실 좀. 앉아요. 그때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 돌아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서연이 그들의 테이블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너 왜 여기?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처음부터 여기 있었어. 서연이 도연 맞은편 의자를 끌어당기며 앉았습니다. 그 동작이 마치 심판관이 자리를 잡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대화 다 들었어.
도연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혈색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지금까지도 거짓말하고 있더라고. 서연의 목소리에 얼음 같은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결혼을 연기하자고? 차라리 진실을 말하지 그래. 이미 결혼했다고. 그것도 내가 망하게 만든 사람의 딸과 말이야. 도연이 고개를 더욱 깊게 숙였습니다. 서연아, 5년 전 우리 아버지 기억나? 서연이 테이블에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지? 도연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 서연이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접근한 거지? 복수하려고? 도연이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연의 목소리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었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서연의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듣고 보니 충격이 컸습니다. 그럼 우리 3년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뜻이네? 아니야. 나중에는 정말 뭐? 서연이 도연의 말을 날카롭게 끊었습니다. 정말로 사랑해서 다른 여자들과도 만나고 돈도 뜯어내고 결혼까지 약속한 거야? 레스토랑 안의 모든 대화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완전히 그들에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야?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며? 미나가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대화 녹음하고 있어요. 변호사한테 줄 거예요. 도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야, 너희들 이게 뭐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하는 거냐고? 서연도 일어나며 도연을 노려봤습니다. 우리가 당한 걸 되찾는 거야. 당신이 우리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은 진짜 뭐야? 서연이 가방에서 여러 개의 명함을 꺼내 테이블에 흩뿌렸습니다. 투자 상담사, 부동산 중개인, 보험 설계사, 도대체 어떤 게 진짜야? 명함들이 테이블 위에서 흩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도연이 그 명함들을 보더니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이 모든 게 가짜 신분이야. 여자들을 속이고 돈을 뜯어내기 위한. 이제 끝이야. 미나가 일어서며 마지막 선언을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사기죄로. 도연이 테이블에 머리를 박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야? 서연이 마지막으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이혼 서류에 사인해. 그리고 미나 언니한테 받은 돈도 모두 돌려줘.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서연과 미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길고 힘든 대결이 끝났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며 서연은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마침내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출판사 옥상에서 원고 더미를 정리하며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고 석양이 서울 시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법원에서의 마지막 날이 떠올랐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라는 선고가 법정에 울려 퍼졌을 때 서연은 이상하게도 후련함보다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미나는 그 자리에서 담담한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너무 많이 울어서 이제는 눈물도 마른 것 같았습니다. 선배님, 퇴근 안 하세요? 후배 김정민이 계단을 올라오며 말했습니다. 곧 내려갈게.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 달 전과는 다른 진짜 미소였습니다.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요.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정민이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3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나고 믿었던 사람에게 철저히 배신당했는데, 새로운 시작이라고 해야겠네. 서연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요? 응.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 같아. 서연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민이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좋은 일이네요. 선배님 요즘 정말 예뻐지신 것 같아요. 정민이 내려간 후 서연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서연아, 미국 잘 도착했어. 여기 날씨 정말 좋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 시작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행이다. 언니도 이제 진짜 행복한 사람 만나서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어. 몸 건강히 지내. 미나는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후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서연도 처음에는 아쉬웠지만 미나에게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인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결국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미나뿐만 아니라 수진이라는 여자, 그리고 2명의 다른 피해자들까지 추가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이 정도 규모라면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처음에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알던 도연은 적어도 그 정도로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알던 도연 자체가 가짜였다는 것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서연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저녁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핸드폰에서 또 다른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시사 프로그램 PD입니다. 혹시 다단계 사기 관련해서 인터뷰 요청을 드릴 수 있을까요? 피해자들의 실제 경험담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싶습니다. 서연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피해자들을 예방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통화로 상의해요. 답장을 보낸 후 서연은 원고 더미를 정리해서 들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사무실은 이미 대부분 비어 있었고 청소하는 아주머니만 복도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서연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이고, 서연 씨. 요즘 많이 밝아지셨네요. 예전에는 항상 무슨 걱정이 있는 것 같더니. 청소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표정이나 분위기가 그렇게 달라져 보였나 봅니다. 그런가요? 그럼요. 사람이 걱정이 없어지면 얼굴이 달라지는 법이에요. 아주머니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나선 서연은 지하철 대신 버스를 타기로 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서울 시내의 야경을 바라보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로 이사한 원룸은 작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도영과 함께 살던 아파트는 너무 많은 기억들이 얽혀 있어서 떠나오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서연은 간단하게 저녁을 차려 먹으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오늘도 여러 사건들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결혼 사기 관련 뉴스가 나왔습니다. 최근 온라인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결혼을 약속하며 수천만 원을 사치한 30대 남성이 검거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여러 명의 여성에게 동시에 접근해서 서연은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이제는 그런 뉴스를 봐도 예전처럼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만 당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서연은 책상에 앉아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시작한 새로운 습관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오늘 옥상에서 석양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한 달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 도연이와의 3년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내가 믿었던 사랑도 행복했던 순간들도 모두 가짜였다니.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그 시간들이 나에게는 진짜였다. 내가 느꼈던 감정들, 행복했던 순간들은 가짜가 아니다. 도연이는 거짓말을 했지만 내 감정은 진짜였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을 통해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미나 언니와의 우정, 가족들의 사랑, 그리고 나 자신을 믿는 것. 내일 PD와 통화해서 인터뷰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용기를 내서 해볼 생각이다. 새로운 시작이 두렵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대된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같다. 일기를 다 쓴 서연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도시에서 보기 드문 별들이었습니다. 핸드폰에서 마지막 메시지가 하나 더 왔습니다. 딸아,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엄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힘든 일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선 우리 딸이 너무 대견해. 사랑한다. 서연의 눈가에 따뜻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도 사랑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했어요. 이제는 정말 괜찮으니까 걱정 마세요. 답장을 보낸 후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개월 후 서연은 다시 그 출판사 옥상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새로 입사한 후배와 함께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저 텔레비전에서 선배님 인터뷰 봤어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후배가 존경하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서연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그 인터뷰 이후로 서연에게는 여러 가지 제안들이 들어왔습니다. 사기 피해자 상담센터에서 강연 요청도 오고 다른 방송사에서도 출연 제안이 왔습니다. 그런 일들 계속 하실 거예요? 글쎄, 본업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는 해볼 생각이야.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서연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나에게서 온 영상 통화였습니다. 언니. 화면 속 미나는 훨씬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미국의 화창한 날씨 덕분인지 피부도 좋아 보였습니다. 서연아, 잘 지내? 응, 잘 지내. 언니도 많이 밝아 보이네. 여기 와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어. 그리고 미나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도 만났어. 정말? 서연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아직 연애까지는 아니고 그냥 좋은 친구. 근데 이번에는 정말 조심스럽게 알아가려고 해. 미나의 목소리에 신중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천천히 해. 너는 새로운 사람 없어? 서연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회사 근처 서점에서 만난 남자가 있긴 했습니다. 같은 책을 찾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커피 한 잔 하자는 제안도 받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나도 조심스럽거든. 그래, 그게 맞아. 우리 너무 급하게 살았던 것 같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니, 우리 정말 많이 강해진 것 같아. 그러게. 그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어. 맞아. 우리 모두 행복하자. 통화를 끝낸 후 서연은 후배와 함께 사무실로 내려갔습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퇴근길에 나선 서연은 지하철역 대신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요즘 자주 가는 산책 코스였습니다. 한강변을 걸으며 서연은 지난 6개월을 돌이켜봤습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평온함까지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깨달음은 자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도연이 자신을 속였다고 해서 자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강다리에 서서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며 서연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상쾌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서연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상처는 아프지만 새 길의 시작이기도 하다. 그녀의 말이 겨울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은 서점에 들렀습니다. 새로 출간된 에세이집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계산대에서 책값을 지불하며 서점 주인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요즘 자주 오시네요. 네, 집이 근처라서요. 좋은 책들 많이 읽으시는 것 같던데 혹시 글 쓰는 일 하세요? 출판사에서 편집 일을 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언젠가 책도 내실 수 있겠네요. 서점 주인의 말에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책을 쓴다는 것,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정리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눈다는 것, 생각해 볼게요. 집에 도착한 서연은 새로 산 책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의 첫 장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중요한 것은 그 시작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이다. 서연은 그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서연은 창가에 서서 그 야경을 바라보며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어떤 새로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떤 도전과 기회들이 있을까요? 확실한 것은 이제 두렵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이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들어 자신에게 메시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서연아, 오늘도 수고했어. 내일도 힘내자. 그리고 평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고 멀리서 새벽을 알리는 첫 차들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연과 미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단순한 복수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을 마주한 후 다시 일어서는 용기에 대한 내용이었죠.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일들을 목격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너무 완벽해 보이는 상대방에 대해 의심을 품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더욱 재밌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하루도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